안녕하세요.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도 2021년도 새로운 엑셀 기출 문제가 나왔죠. 자, B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기본 작업에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번 문제가 이제 작업을 자료를 입력하는 단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니까 요 문제는 제가 풀지 않도록 할 거고요. 2번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자, A5, A7 뭐 요것들을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해라. 그리고 이 영역은 이제 글꼴 스타일을 바꾸는 문제네요. 자, 그럼 바로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을 해보겠습니다. 자, 홈 가시면은 여기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7부터 9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A10부터 12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A13에서 B13 A13, B13.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면은 첫 번째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C4, G4죠. C4, G4 있죠. C4, G4. C4, G4 영역은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 굵게 하고, 채우기 색을 표준 노란색. 자, 마침 돼 있네요. 표준 노란색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끝났고요. 두 번째 C5에서 H13, H13 요 영역을 지정 표시 영역을 해서 1000 단위 구분 기호 뒤에 개를 표시하라. 자, 요거는 사용자 지정인 거죠. 자, 여기 표시 형식을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 1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컨트롤 1 누르시고 여기서 우리 텍스트를 입력하라니까 숫자 가지고 이제 보시면 1000 단위로 콤마가 찍혀야 되죠. 이건 연계로 돼 있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사용을 해 주셔야겠죠. 자, 요거 왜냐면은 숫자 0이 표현이 돼야 되니까요. 자, 여기다가 뒤에 개 텍스트니까 다운표 해주시고 개라고 쓰시고 확인을 해 눌러서 보시면 보자 개가 표현되는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H13까지도 였네요. 자, H13도 똑같이 뭐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자, 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여기 콤마 찍히는 거 보시면은 두 번째도 끝났고요. 3번 풀어볼게요. A3에서 H13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거네요. 자, 마찬가지로 셀 서식 컨트롤 1 눌러서 테두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윤곽선은 모든 테두리 그냥 해주시면 윤곽선이 아니라 안쪽 해주시면 되는데 윤곽선이 보니까 굵은 바깥쪽 테두리네요. 자, 그럼 윤곽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서 지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끝나고요. 자, 그리고 영역의 이름을 설정하는 게 나와요. 자, B5에서 B12 보도록 할게요. B5에서 B12 요거는 제품명이다. 자, 그럼 여기 이름 상자가 있어요. 여기다가 제품명이라고 하시고 엔터를 꼭 눌러 주셔야지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딴 데 있다가도 여기서 제품을 누르면은 범위가 지정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5번 문제 H7. 자, 요 녀석이네. 여기다가 이제 메모 삽입하는 거 문제 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메모를 한번 삽입해 볼게요. 자, 여기 셀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 메모 삽입이 있습니다. 삽입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넣으라고 됐네요.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삽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항상 표시가 돼야겠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오른쪽 누르시면은 메모 표시 숨기기가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항상 위에 떠 있는 메모가 될 거고요. 그리고 메모 서식 맞춤 자동 크기인데, 자, 안을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 테두리를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셔야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크기 맞춤 자동 맞춤 하라고 했으니까 맞춤 들어가서 자동 크기 클릭해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셀이 줄어드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끝났고요. 세 번째 기본 작업 3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A4에서 G15. 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조건부 서식이겠죠? 자, 직위가 주임이면서 총 급여가 400만원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을 정하여라. 자, 그러면은 우리 조건부 서식은 범위를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한다 라는 거. 홈 여기 보시면 조건부 서식, 그리고 세규칙,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늘 이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엔드 함수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뭉을 입력해 줍니다. 자, 뭉 입력을 해주시고, 자, 먼저 직위가 주임이면서 자, 영어 고정시켜 주시고요. 주임이면서 두 번째 조건 총 급여가 자, 여기서 쭉 계산이 될 거니까
영어만 고정해 주시고요. 총 급여가 400만원 미만이네요. 자, 한, 둘, 셋, 400만원 미만인 녀석들을 어떻게 하냐? 글꼴을 굵게 해주시고 색을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고, 조건부 서식은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작업 20점을 따고 들어갔죠. 자, 계산 작업 그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자, 첫 번째, 자, 지점 A3에서 12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셀에 계산하시오. 자, 보니까 뒷섬이 있고 이런 라운드 함수들이 있는데 선택해서 사용하려네요. 자, 그럼 뭐 당연히 뒷섬을 써야겠죠. 그럼 조건도 필요하다는 뜻이고 조건은 여기다가 입력을 해라. 자, 그러면은 지점이 동부인 녀석들을 알아본다고 했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결과를 내야 될 셀을 클릭하고 함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뒷섬으로 값을 만든 다음에 라운드로 다듬어 주면 되겠죠. 자, 뒷섬 맨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어디서 내가 볼 거냐 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점에서부터 매출액 여기 안에서 찾을 것이다. 자, 몇 번째? 하나, 둘, 셋. 우린 매출의 합계를 찾아낼 거죠. 그래서 3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매출액 여기 이거를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력했던 조건, 마지막으로 조건 입력을 해주셔서 이렇게 괄호 닫아주시면은 자, 동부 지점 합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했으면은 이제 우리는 1000의 자리까지 올림을 해서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올림이니까 앞에다가 라운드 업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값을 1000의 자리로 할 거니까 공이 3개죠, 1000은. 그래서 양음수 마이너스 3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1000의 자리로 올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8100, 1000원이네요. 자, 굉장히 숫자가 애매하지만 이 1000원을 내림을 한 게 더 깔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2번 상여금이 1120만원보다 크면서 기본급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제12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그러면은 조건이 2개가 필요하다라는 거 나오죠. 그러면 먼저 기본급의 평균 이상 그럼 기본급의 평균을 먼저 에버리지를 먼저 써볼게요. 에버리지 기본급의 평균이니까 기본급 평균이 얼마일까요? 자, 요 금액이 나왔고요. 일단은 이 금액의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상여금은 120만 원 이상이다. 그럼 조건을 이제 카운터 ifs를 해보겠습니다. 카운트 ifs. 자, 첫 번째 조건의 범위가 필요한 거죠. 조건의 범위. 그러면은 우리 에버리지 요 값을 바로 사용할 거니까 기본급 요 범위 안에서 기본급이 평균을 넘는 친구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연산자는 큰 따옴표를 문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평균 이상이다. 그러면은 포함을 해줘야 되죠. 자, 여기서 에버리지를 연결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연산자 함수 연결을 해줄 때는 연산자 %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을 썼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였죠? 상여금이 120만 원보다 커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120만 원보다 크니까 이상이죠? 초과한 거죠, 초과. 그죠? 자, 초과. 한둘, 셋, 한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알아서 닫아주시면은 안 되고, 요것도 다운표 안에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 엔터 눌러서 마무리 하시면 숫자 3이 뜨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 이용해서 뒤에 명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 써서 큰 따옴표 안에 숫자 명이 아니라 명 써주시고 엔터에서 마무리 해주시면 3명인 거 확인해 보시면은 8점 가볍게 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 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17번 C17에서 C24 왼쪽 8번째 문구가 1 또는 3이면 남자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내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미드 함수랑 취즈 함수 2개 쓰라고 했으니까 먼저 미드로 값을 먼저 뽑아내겠습니다. 롤 미드 아니고 미드 함수. 자, 미드 함수. 자, 텍스트는 C17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C 행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절대 참조로 영어 묶어주고. 자, 그리고 스타트 넘버 첫 번째 8번째부터라고 하니까 8번째 그리고 8번째 거만 뽑아낼 거니까 1 하면은 8번째 문자만 나오겠죠. 그래서 엔터 해보시면 2가 나오는 거 보시면은 일단 미드 함수는 잘 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추즈 함수로 다듬어 줘야겠죠.
추지 함수 해서 넣어주시고, 자, 맨 처음에 인덱스 넘버. 자, 요 인덱스 넘버. 자, 그러면은 미드 값으로 뽑아낸 게 이제 인덱스 넘버, 여기 어떤 숫자가 될 것이냐라는 거고, 이제 1번 숫자는 뭐고, 2번 숫자는 뭐고, 이런 걸 입력해 주는 게 추지함수죠. 그러면 추지함수는 마법사를 쓰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자, 그럼 숫자 1일 때는 남자다. 되는 거죠. 남자였고, 2번일 때는 여자고, 3번도 남자다. 4번은 여자죠. 요렇게 해서 입력을 미리 해놓고 보시면은 2번이니까 이민영 씨는 여자가 맞죠? 자, 그럼 맞는지 한번 쭉 내려볼게요. 자, 그럼 남녀 이게 잘 나온 거 확인하시면은 이제 8점 얻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표 4번 더 볼게요. 일단 함수 먼저 확인해 볼게요. if랑 라지 함수 쓰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총점이 제일 높은 사람 최우수, 두 번째 높은 사람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공백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if 함수를 잘 풀어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지 함수가 느낌적으로 일단 두 번 써야 되는 느낌이 오는데, 일단 라지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라지 스펠링이 요거죠. 자, 그러면은 이 결과 값을 몇 번째 높은 것을 뽑아낼 거냐 이건데, 일단은 총점에서 제일 높은 거를 우리가 뽑을 거잖아요. 그런데 요게 제일 높은 것들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면은, 자, 요게 앞에 있는 요 번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 라지값, 여기 이 범위 중에서 이 앞에 있는 이 행의 몇 번째로 큰 것인지 알아내려면은 요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폴스가 나오는 값이 있을 거예요. 자, 다 true가 나왔네요. 다시 해야겠네요. 아, 이게 수정이 안 됐네요. 다시 쓰겠습니다. 시험 볼 때 이 정도 실수는 해도 시간이 있다. 자, 요 값이, 요 앞에 있는 값이 돼야 된다. 아, 그럼 펄스가 나왔죠. 자, 그럼 맞는 것이 true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일단은 무시를 하시고,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나왔죠. 이렇게 지금 밀렸어요. 또 이거 참 절대 참조 안 했죠. 이런 실수 시험에서 해도 자, 고칠 시간이 있다라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일단은 요 라지 값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최우수가 뭔지 나왔는데 똑같이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니까 이 범위 안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값을 찾는 것을 라지 똑같이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써줄 거니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if 함수 시작하겠습니다. if 함수. 자,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이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가장 높은 녀석을 최우수라고 하겠다. 그러면은 최우수가 되는 거죠. 최우수. 자, 근데 이 값이 false일 때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if 함수를 한 번 더 써주고 false일 때 조건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게 두 번째 아닐 때는 우수를 입력을 하겠다. 두 번째 높은 녀석은 우수다 라고 할 거기 때문에 여기 if 함수에서의 true 값에 우수라고 써주는 겁니다. 근데 이마저도 저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공백으로 할 거기 때문에 따옴표 두 개를 해서 남겨주시면은 되겠죠. 엔터 눌러볼게요. 우수. 이 녀석이 2위네요. 자, 그럼 이렇게 탑하면은 얘가 사랑씨가 최우수 여다 역시 그렇다. 역시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라고 해서 표 4번 이렇게 if 함수를 잘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아주 쌈박하네요. 자, 그럼 표 5번. 자, 표 5번 보시면 함수 보면 hlookup이 나왔어요. 계산 문제는 일단 무조건 vlookup 아니면 hlookup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꼭 염두를 해서 이 두 개는 머릿속에 개념을 담아 주셔야 되고요. 문제를 보면은 표 5에서 원서분의 왼쪽 첫 번째 문자와 B38에서 D39. 자, 학과 코드와 학과명이 있는 파트죠. 참조해서 지원학과를 표시하시오. 자, 단 오류 발생 시 지원학기에 코드 오류를 표시. 자, 그러면은 이 오류 발생 시는 if 에러가 있으니까 이걸로 다듬어 주면 되겠네요. 저는 레프트로 해서 일단 먼저 원서 번호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자, 우리가 뽑을 위치. 자, 참조해서 행 절대 참조해 주시고 첫 번째 것만 뽑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M이 나오겠죠. 자, M이 나왔습니다. M이 나왔고 두 번째를 또 보자 하면 자, 뭐 해야 되죠? 자, 첫 번째 문자가 했으니까 또 여기서 이제
HLOOKUP을 써야 되네요. 요 M이 뭐에 해당하는지 봐야겠어요. 자, 그러면은 left에 또 HLOOKUP을 엎어줍니다. HLOOKUP. 자, 우리는 M을 찾을 거니까 lookup value,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범위, 여기죠. 여기서, 그리고 로우 인덱스 번호. 자, 우리는 두 번째, M이면 멀티미디어가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를 찾을 겁니다. 그리고 유사일치냐, 정확히 일치냐. 여기서는 정확히 일치되는 값을 찾기 때문에 false를 선택해서 괄호 닫고 엔터를 딱 눌러주시면은 멀티미디어다 라는 과학의 기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이제 if 에러를 다듬어 볼게요. if 에러. 근데 여기서 만일에 SNM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도 저도 아닌 뭐다 라고 봤을 때 if 에러. 자, 요 값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코드 오류라고 표시할 거다. 코드 오류 마찬가지로 문자니까 컴 빼주시고 코드 오류 해서 딱 닫아주시면은 끝. 쫙 내리면 끝. 다 코드 오류라고 떴죠? 이게 왜냐? 지금 HLOOKUP에 절대값을 안 했어요. 자, 이렇게 실수를 해도 시험 볼 때 수정할 시간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좋겠지만, 자, 편집 없이 한번 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분석 작업 풀어볼게요, 이번엔. 분석 작업 20점. 자, 분석 작업이 어쨌든 2021년 들어와서 새로 생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나리오가 나오네요, 드디어. 자, 어쨌든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자, D10이 변경이 됩니다. 일단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시나리오는. 그리고 합계. 어쨌든 C10이 그럼 결과인 거죠. 자, D10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집행액이 어떻게 되냐 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라 라는 겁니다. 자, 시킨 대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10셀에 욕 같네요. C10셀의 이름은 집행액 합계. 자, 그러면은 이름 박스에다가 그냥 바로 집행액 합계 하시고 엔터 꼭 눌러주시고 D10은 집행률계.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름 박스에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시나리오를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시나리오 어디냐? 데이터 가보시면은 가상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관리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시나리오 첫 번째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상으로 해주시고요. 자, 변경셀은 뭐냐? 우리가 변경셀은 아까 D10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변경셀은 D10입니다. D10을 해주시고요. 설명은 건들 필요가 없고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집행률 기가 몇이 돼야 되냐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80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80하고 확인 하나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비율 인하로 만들려고 하네요. 비율 인하, 그 변경셀 D10 클릭해놓고 하면 또 이렇게 펴는데 안 돼 있으면 또 바꾸시면 되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또 확인해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요번에 이거는 집행률계를 50으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확인 누르면은 지금 시나리오가 두 개가 추가된 게 보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바로 어떻게 하냐? 여기 요약이 있어요. 요약 누르시면은 이제 결과 셀이 뭐냐라고 나오는 건데 결과 셀을 뭘로 찾느냐? 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집행률계 D10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자, D10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집행 합계 C10이 어떻게 바뀌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되는 거를 클릭하신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냐 라는 게 바로 C10이다. 이렇게 남은 걸 이제 C10셀로 하면 되겠습니다. 요 같네요. 자, 확인 하면은 자, 분석 작업 1 또 여기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러죠. 자, 그냥 왼쪽으로 원래 나오는데 뭐 굳이 되게 뭐 시키는 척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다. 10점이죠. 깔끔하게 10점을 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석 작업 1 풀었고 2 풀어볼게요. 자,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자, 표일에서 포지션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셀 색 따라 이제 정렬을 하도록 합니다. 자, 요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새로운 기능이라서 모르셔도 클릭 막 이것저것 뒤지다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일단 정렬 볼게요. 정렬 보니까 여기 데이터에서 보시면 여기 정렬 있죠? 정렬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알아서 일단은 내역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정렬 보시면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포지션 기준으로 할 거잖아요. 그럼 값을 할 건데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해도 이게 가나다 순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사용자 지정 목록을 또 딱 눌러보면은 이렇게 기준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입력을 해 놓은 게 있어서 지금 추가가 된 건데
원래라면 이렇게 새 목록을 누르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투수. 그리고 왼쪽 보시면 다 콤마를 해가지고 순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이렇게 해서 추가 해주시면은 여기 생겨요. 이거 생긴 거를 이제 확인해서 딱 눌러주신다 하고 확인 딱 누르면은 신비하게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 가입 기간의 셀 서식이 RGB 어쩌고 저쩌고 인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 자, 뭐 RGB 레드, 그린, 블루죠. 근데 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또 정렬을 눌러보세요. 일단 어렵게 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기준 추가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여기 다음 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게 순서대로 정렬 기준 제일 첫 번째 있는 걸 일단 무조건 따라서 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 가입 기간에서 이제 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정렬 기준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셀 색이 나옵니다. 셀 색 딱 눌러보면은 이제 여기서 셀 색 없으면, 그리고 여기 색깔이 있죠. 그래서 가만히 올려보시면 RGB 숫자가 나와요. 이게 저거구나 하고서 클릭 딱 해주시면은 끝납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참 개꿀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매크로 작업 넘어갈게요. 쉽고도 되게 귀찮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4에서 N14 용량의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매크로 이름 평균이고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라.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단추를 이용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매크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맨 처음에는 일단 함수를 이용하는 계산 매크로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색깔, 셀 서식을 바꾸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는 보통 거의 단추를 쓰라고 해요. 단추를 써서 하시면 되는데, 맨 처음 매크로 만드는 방법 세 가지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기 누르시면은 여기 매크로, 여기 보기 기록 하나 있고, 또 엑셀 좌측 하단 보시면은 여기 또 매크로 기록하는 게 하나 있고요. 개발 도구 누르시면은 여기 또 좌측 상단에 매크로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 있는 매크로 기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매크로 이름 뭐라고 하라고 했죠? 평균으로 하라고 하네요. 평균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매크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에버리지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우리 5대 함수는 홈에 가서, 자,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은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다 하고 엔터 딱, 밑으로 쫙 끝. 매크로 다 했습니다. 자, 기록을 멈춰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개발 단추를 만들어줘서 매크로 연결할 건데요. 개발 도구에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일식 컨트롤 아니고 양식 컨트롤, 그래서 단추를, 자, 시트 C17에서 D19에 만들라고 돼 있어요. C17, D19. 자, Alt 누르고 하면은 크기 딱 맞게 딱 떨어지는데 잘못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게요. 쫙. 이렇게 쫙. 자, 그리고 매크로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원래는 이 화면이 바로 딱 뜨죠. 단추를 만들면. 그러면 우리 아까 만들었던 평균 있죠? 평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자, 그리고 텍스트를 뭐로 바꾸라고 돼 있나요? 평균이라고 돼 있네요. 평균. 딱 입력을 하면은 이제 요 단추는 매크로 단추가 됐습니다. 딱딱딱 하면 딱딱딱 이렇게 딱딱 바뀝니다. 지금 수식이 넣어 있어서 뭐 숫자를 바꾸면 자동 계산이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됐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색깔 바꾸는 거죠. 자, B3, B14, D3, D14 영역을 빨간색으로 바꿔라. D3 뭐 있어요? D3, D14, B3. 자, 여기네요. 자, 요렇게 클릭. 컨트롤 누르시고 이어서 D3 요렇게를 빨간색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기로 가서 매크로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 이름은 서식 하면 이제 매크로 시작된 거 보이시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해보겠습니다.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을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딱 바꿨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매크로를 중지를 해주시고, 자, 이제 매크로 실행 버튼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도형, 기본 도형의 빗면을 동일 시트에 만들어라. 자, 그럼 삽입에서 도형 빗면을 찾아라. 빗면이 여기 있네요. 빗면을 F17에서 G19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뭐 색깔 어떻게 하라는 얘기 없었으니까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을 하라고 하네요. 서식 딱 해주시고 이 도형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매크로 지정 누르신 다음에 서식이었죠? 서식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 매크로가 저기로 연결이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크로는 할 줄만 하면 개꿀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최고 개꿀 문제입니다. 차트가 세상에서 제일 쉽죠. 이건 공부 안 해도 막 클릭하다 보면은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하래요. 자, 그럼 별정 통신 서비스가 색깔이 애매한데 이건가? 요건가요? 요건 것 같아요. 자, 델리트 눌러서 삭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선택을 들어가셔서 별점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제거를 하셔도 되고 해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하신 거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차트 종류 바꾸는 거. 자, 차트 종류 바꾸는 거. 아이고, 잘못 눌렀다. 차트 종류 바꾸는 거. 여기 써있죠? 뭘로 바꾸래요? 누적 세로막 대용. 누적 세로막 대용. 세로막 대 가서 누적. 두 번째. 확인. 자, 누적 세로막 대용이 됐죠? 자, 그리고 차트 제목, 그리고 2016 차트부터는, 엑셀부터는 차트 요소 추가가 생기면서 여기에 차트 제목이랑 축 제목 이런 거 다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차트 제목, 차트 위 지정하고 A1이랑 연결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거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함수 쓰는 곳에다가 는 이퀄 해주시고 A1 셀 딱 눌러서 엔터 딱 하시면 끝입니다. 쉽죠? 그리고 부가 통신 서비스 계열의 2019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가 통신 서비스 2019년만. 자, 그러면은 2019년 딱딱 2019년만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레이블 추가를 하고 숫자 떴죠? 데이터의 레이블 위치. 자, 숫자 오른쪽 누르시고 레이블 서식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딱 뜨는데 여기서 레이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 끝에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클릭해 주시면은 안쪽 끝으로 이동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0으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2016 돼서 좀 더 쉬워졌어요. 자,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이제 누적 막대에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럼 옆에 오른쪽 슉 하고 나와요. 그래서 근데 계열 겹치기 % 조정하시면 돼요. 둘 다 0으로 하라 그랬죠. 0, 0. 이렇게 하면은 뭐 굳이 이렇게 봐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자,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2019년인데 왜 얘는 여기다 만들었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2019년이니까 만약에 틀렸다 하면은 뭐 항의를 해야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2019년이 아니죠. 2021년 새롭게 바뀐 출제 유형을 한번 풀어봤고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